어서오세요 여러분, 미국살 리따입니다. 100% 재택근무.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다가 또 팬데믹이 사그라드니까 다시 오피스로 출근하는 추세가 이어졌고, 요즘에는 특히 미국에는 하이브리드 잡들이 정말 많습니다. 또 직종에 따라서 오피스에 출근을 해야 편한 일이 있고 재택이 더 편한 일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산업군은 디지털 마케팅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광고 대행사에서 퍼포먼스 마케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, 일하게 된 지도 2년이 이제 막 좀 넘었어요. 즉 저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%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고, 또 너무나 만족하면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에게 100% 재택근무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재택근무를 앞으로 하게 되실 분들이거나 혹시 이직 관련해서 재택근무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장점이 많을 것 같은, 장점만 있을 것 같은 재택근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단점도 있고 사람마다 이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느냐는 다르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flexibility입니다. 업무의 유연성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, 플렉시빌리티라는 관점에서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, 이동의 자유로움입니다. 작게는 화장실 다녀오는 거,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자세로 원하는 차림으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, 이동하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어떤 공간에서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고, 가족 여행 갈 때 저는 차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,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여행하는 날, 예를 들어서 여행을 만약에 제가 한 3박 4일을 간다면 한 3일 정도를 이제 휴가를 내고, 첫날 이동을 해야 하는 날 정도에는 회사 동료들에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이동 중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거는 근데 또 회사나 분야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경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. 근데 또 여행하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게 가능은 한데, 사실 그냥 장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행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. 그냥 자유롭게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. 그리고 저는 이런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냐면, 집에서 아무리 해도 집중이 안 될 때, 그럴 때는 좀 장소를 바꿔서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일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,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서 좋은 이유는 음악을 크게 틀고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에요. 저는 사실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, 또 음악 장르에 따라서 제가 집중할 때 들으면 더 집중도가 올라가고 제 기분이나 무드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, 또 집중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그냥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크게 틀어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장점이고요, 사실. 근데 물론 이제 미팅을 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꺼야겠지만, 혼자서 집중해야 하는 업무는 정말 제가 원하는 환경을 셋업해놓고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, 그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세 번째,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서 좋은 장점은 고양이를 돌보거나 식물을 돌보거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운동을 하는 등등, 나만의 브레이크 타임, 나만의 쉬는 시간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고, 특히 집에 이제 반려견 혹은 반려묘가 있다면, 혹은 다른 애완동물이 있다면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 번째,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서 좋은 이유, 택배 오거나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경우 편합니다. 굳이 잠깐 회사에 시간 빼서 나와서 택배 물건 받아야 되거나 뭘 받아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집에 계속 있으니까 그거를 별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, 정말 편합니다. 그다음 마지막 5번째,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서 좋은 장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혼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게 긴장감을 많이 낮춰줍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업무에 정말 순수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좋고 장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. 자, 그럼 이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서 다 좋기만 한 건 아니겠죠? 플렉시빌리티에서 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.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서 불편한 점, 첫 번째 단점, 그건 바로 너무 긴장감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 늘어질 수 있다. 한 번 일하기 싫어지면 정말 끝없이 일하기 싫어집니다.
정말 그냥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. 이거는 뭐 통근하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. 회사는 그래도 보는 눈이 있고 그런 소셜 프레셔가 있으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어쨌든 꼭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있는데, 집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미루면 그냥 계속 미루게 되고 정말 끝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겨우겨우 해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일을 하기 싫어지면. 그게 좀 단점이고요. 두 번째 단점은, 제가 아까 집에 있으니까 뭐 택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게 장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에 있다 보니까 은근히 집안일 뭐 그런 등등 집에 관련된 일들을 제가 처리해야 할 것 같은, 이거는 이제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, 제가 집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, 집안의 이슈들 이런 거는 제가 처리해야 할 것 같은 그 무언의 압박감이 있어요. 은근한 부담이 있어요. 왠지 집에 있으니까 뭐 집안일도 좀 해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는데, 사실은 저도 9 to 5, 8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집안일에 은근한 부담을 느끼는 거,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편하게 나 일하는 동안에는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정말 회사에서처럼 일만 집중하면 되는데,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. 그게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. 또 세 번째, 제가 긴장감이 너무 없어서 늘어지면 너무 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, 뭔가 회사를 출근하면 근무 복장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나름 단정하게 꾸미고 나가고, 또 회사 가서 사람 만나고, 물론 뭐 싫어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좋은 회사 동료를 만날 수도 있겠죠.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뭔가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없고, 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건강한 수준의 긴장? 그런 게 없다라는 거. 일한다라는 환경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. 그렇게 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단점 네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한편으로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근무지와 집의 분리가, 경계가 사라지고 집과 회사가 똑같은 공간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. 뭐 점심시간을 놓치면서 일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. 회사에 있을 때는 점심시간 땡 치면은 다 나가서 점심을 먹고 오게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약속이잖아요. 근데 집에서는 저 스스로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오후 1시, 2시가 됐는데도 그냥 막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, 퇴근 시간 분명 5시인데 6시, 7시까지 일하고 있고,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 스스로도 인지가 잘 되지 않고 회사에서도 인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,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 마지막,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5번째 단점은 바로 플렉시블한 만큼 연봉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물론 케바케고 직무에 따라서도 다르고 산업군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렇겠지만, 보통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100% 재택근무인 경우 연봉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무래도 이런 플렉시빌리티 자체가 굉장히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, 회사에 따라서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또 생기는 다른 베네핏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연봉이 조금 더 적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인력 시장이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에요. 100% 재택근무라는 거는 저희 회사 같은 건 미국 회사니까 미국 내 전체 어느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다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 수부터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고 재택근무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직을 준비를 해본 적이 있는데, 이직을 하려 하면은 또 100% 재택근무인 다른 데를 가려면 정말 어렵습니다. 링크드인에 구인 공고 올라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1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리고요. 그러니까 무조건 재택근무 직무들은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. 몇백 대 1, 막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큼 연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.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, 재택근무에. 네, 이렇게 해서 플렉시빌리티라는 주제로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 보았는데요. 다음 주제는 바로 텍스트로 의사표현입니다.